성 관련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는 대화방들은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많게는 6천여 명이 모인 비밀방에서 이런 불법 대화방의 입장권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퍼플 링크란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입니다. 지난 22일 288명이 모여있는 이 방엔 N번방 링크를 달라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불법 촬영물을 공유해달라고도 합니다. 이 방에서 입장료를 내야 N번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싸면 100만 원이고 비싸면 150에서 200이라 알고 있어요. 퍼플 링크 방의 운영자는 영상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문화상품권 거래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직업은 군인, 계급은 중위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6,300여 명이 모인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원래 다른 이름으로 운영하다 얼마 전 문재인 지지자들 모임으로 바꿨습니다. 이곳에서도 N번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올라옵니다.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게 100만 원을 주면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지워준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취재진은 이 방을 통해 실제 N번방에 입장한 A씨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A씨는 취재진에게 미성년자를 포함해 일반인 성착취 영상이 3,000개 이상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번방이나 박사방이 흥행하면서 되게 많은 그 파생방들이 생겨가지고 그 파생방들 특히 이제 돈을 주고 받는 데서는 이거를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비밀방엔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 링크도 올라오면서 음란물 유통 경로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성을 착취하는 영상물을 사고 파는데 문화상품권이나 게임머니를 이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암호화폐에 비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퍼플링크방의 운영자는 음란 영상을 판매한다며 문화상품권 거래를 제시합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음란 영상 거래법을 알려준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이용하라고 알려줍니다. 계좌로 돈을 받으면 들통날 수 있으니 우선 상품권을 받고 이걸 다시 현금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게임머니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간 건 N번방 운영자 일부가 경찰에 붙잡힌 당일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비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어 대다수 거래소에선 신원을 인증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화상품권은 사용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문화상품권이 현찰 같아서 추적이 안 되니 문화상품권 교환합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데서 현찰을 바꾸면 뭐 방법이 없죠. 게임머니도 추적이 쉽지는 않습니다. 게임머니가 이동됐는데 그게 정상적인 건지 아닌 건지가 일단 판단이 어려울 것이고 다른 사람 계정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공범으로 이렇게 일한 사람이 누군지가 특정화가 안 되면 모르는 거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이런 범죄 수익도 찾아내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텔레그램 비밀방의 실태를 취재한 정혜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경찰이 지금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곳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해당 텔레그램 방을 확인을 해봤는데 예. 지금도 역시 N번방 링크를 달라 그리고 불법 영상물을 공유해달라 이런 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 방을 통해 N번방에 들어간 이용자에 따르면 N번방엔 미성년자 영상을 포함해서 지금도 3,000개가 넘는 불법 영상물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사이버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이 1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들 대부분은 폐쇄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N번방이라는 것은 앞에 번호가 매겨진 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 말고 뭐 박사방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이름이 달린 다른 대화방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한 것이 고단방인데 예. 고단방은 지난해 9월 구속된 왓츠맨이 운영했던 N번방입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성착취 영상을 올라온 링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방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생존 가이드란 제목의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설명해 놓은 건데 텔레그램에 가입할 때 자신의 전화번호를 쓰면 안 된다는 충고, 강조가 돼 있습니다. 실제 유사 N번방, 저희가 취재한 N번방을 보면 대포폰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글들도 이어지고 있었는데 예. 텔레그램을 가입할 때 번호와 접속할 때 IP를 주의해야 한다 이런 설명도 덧붙여져 있었는데 그 이유로 텔레그램은 아동 음란물에 대해선 수사에 협조한다 이런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예.
경찰의 수사를 받는 법까지 공유를 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내용 역시 고단방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예. 경찰 조서를 작성할 때 방법,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대응 전략, 또 묵비권 사용법 등 특정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다면서 그 해당 링크를 걸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텔레그램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한 게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입니다. 앞서 텔레그램이 본사가 해외에 있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알려지며 이용자가 급증을 했었는데 이번에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대거 이제 디스코드로 넘어가는 정황을 이번에 포착을 한 겁니다. 불법 영상을 유통하는 플랫폼은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6년 6월 폐쇄된 소라넷, 이후 불법 영상들이 이 웹하드에 올라왔고 2019년 1월에 경찰에 집중 단속이 있으면서 이후에는 2019년 3월에는 카톡방, 이제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카톡방으로 옮겨졌고 이번에는 이렇게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저지르는 디지털 성범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판결들을 보니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도선 기자가 관련 판례를 짚어봤습니다. 중학생 여자아이에게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어보내게 한 A씨는 2018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부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 중 하나로 밝혔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5건 가운데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진 건 3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형 등에 그친 겁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범죄의 형량은 평균 2년 7개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폭력과 협박이 입증된 건 고작 5.7%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죄 처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달 20일 회의에서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도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관련 범죄에 조직폭력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하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관련자 전원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관련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건 넉 달 전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들끓자 공약을 내놓듯 대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N번방 사건을 막아달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오늘 10만 명 넘는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규정상 10만 명이 넘으면 상임위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실 2달 전인 올 1월에도 같은 청원이 접수됐고 10만 명 넘게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야는 청원 1호 법안이라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아동 성착취 영상 등에 대한 세심한 대응책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핵심 대응책은 빠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들끓자 국회는 어제 오늘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하여서 지금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여성 의원들은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원포인트 임시국회도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이미 발의된 법안들도 있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방송통신위는 내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도 엽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